수십 년 동안 전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왔던 음료가 한국의 한 음료수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매료된 한국 음료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CNN 비즈니스 부분 전문 기자 마이클 토마스라고 합니다. 음료 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고 특히 콜라 시장을 20년째 취재해온 사람으로서 음료 기자계의 전문가라고 불려왔어요. 지난달에 코카콜라의 신제품인 스타라이트 맛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의 맛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맛을 표현했다고 하는 마케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했거든요. 도대체 우주의 맛이 뭐야? 라즈베리 맛이야? 바닐라 맛이야? 이게 무슨 우주의 맛이라는 거야? 왜? 소비자들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 맛에 6개월간 한화 7천억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는데 판매량은 기대에 못 미치는 15%에 그쳤죠.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보도자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당장 필요한 건 소비자들의 실제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LA 한인마트에서 취재를 마무리하던 그날, 저는 유독 그날따라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뭐라도 마셔야겠다 싶어서 냉장고에서 아무 음료나 집었어요. 까만 캔에 초록색 선들이 그어져 있고 펩시 제로 라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음료수 뭐지? 놀라움에 다시 한 모금, 또 한 모금을 계속 마셨습니다. 분명 제로 음료수인데 인공감미료 특유의 뒷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임의 상큼한 맛이 콜라의 달콤한 맛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마셔본 어떠한 제로 콜라와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음료수는 혹시 어디서 들여오시나요?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직수입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년간 음료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이런 맛은 또 처음이었어요. 코카콜라 스타라이트가 왜 실패했는지 이 음료를 한 입 먹자마자 깨달았죠. 소비자들은 진짜 이런 혁신적인 맛의 음료를 원한 거였어요. 인위적인 마케팅이 아닌 진짜 맛있는 음료를 말이에요. 취재 수첩을 꺼내서 급하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제로 콜라 맛의 새 기준. 그리고 펩시 캔을 하나 더 사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맛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호텔 미니바에 있던 코카콜라 제로와 비교 시음을 해봤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첫 맛부터 끝맛까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고 코카콜라 제로는 갑자기 싸구려 맛없는 콜라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제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년간 콜라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어쩌면 이건 진짜 콜라계의 혁명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직감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우연한 발견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비교 시음을 하고 노트북을 열어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펩시 공식 사이트에는 이 제품이 없었어요. 이상하더군요. 이렇게 혁신적인 음료가 본사 사이트에 없다니요. 검색을 더 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롯데칠성과 펩시의 협업 제품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만든 펩시라고? 말도 안 돼. 솔직히 콜라 전문가로서 저의 생각은 아주 확고했어요. 콜라는 미국의 상징이고 아시아는 그저 미국 브랜드를 따라하는 따라쟁이들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 그런 편협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주었습니다. 동료 제시카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계 미국인 기자로 아시아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제시카,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음료수 혹시 알아? 당연하죠. 지금 한국에서는 펩시 제로 라임이 코카콜라를 완전히 압도하는 1등 음료수예요. 6개월 전부터 코카콜라를 뛰어넘고 있다고 한국 친척들한테 들었어요.
제시카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콜라 시장의 80%를 코카콜라가 차지했었는데 펩시 제로, 라임 출시 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젊은 층만이 호응을 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는 중장년층들까지 펩시로 갈아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맛의 차이를 확실하게 다 느끼고 있어요. 제 아버지도 30년간 코카콜라만 드셨는데 지금은 펩시 제로 라임으로 바꾸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새로운 기사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음료혁명, 100년 콜라 전쟁의 새로운 국면.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가서 편집장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고집을 부렸어요. 이건 단순한 음료 이야기가 아닌 세계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말이에요. 오랜 설득 끝에 편집장은 제 말에 동의했고 결국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진짜 이 제품이 혁명적이라면 전체 페이지를 다 내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어요. 어떻게 콜라의 나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런 혁신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순 이 사건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음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내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펩시 제로 라임을 구매하고 있었죠. 공항버스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 캔을 든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이 음료가 한국을 점령한 것처럼 보였어요. 서울의 호텔에 짐을 푼 뒤 롯데칠성 펩시 협업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에 놀랐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해외 음료상 수상 내역이 빼곡했고 다른 쪽에는 다양한 음료 시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토마스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재 수석연구원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민재 연구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지만 억양에서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로콜라 시장입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 소비자들은 맛에 타협하지 않아요. 김민재는 회의실에서 놀라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펩시 제로 라임 출시 6개월 만에 콜라 시장 점유율이 32%에 도달했고 코카콜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원래 미국 펩시가 이 제품 개발을 거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는 미국 펩시 본사에 새로운 제로콜라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한국 시장에서 제로콜라의 성장 가능성을 포착했거든요. 하지만 본사는 아시아 소비자들은 제로 제품에 관심이 없다며 거절했죠. 그래서 롯데칠성이 직접 나서서 펩시와의 라이선스 계약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펩시 제로 라임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콜라가 아니라 제로 칼로리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당신이 그 차이를 인정했다는 건 우리의 혁신이 보편적이라는 증거죠. 김민재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음료라는 게 얼마나 깊은 기술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지 그 순간 깨닫게 됐죠.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콜라의 원조라는 자부심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연구소를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이 맛을 개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국의 밤거리에서 펩시 캔을 든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였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민재 연구원과 함께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실험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각종 기계와 화학 장비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에서 2300번의 테스트 끝에 펩시 제로 라임이 탄생했습니다. 5년간의 연구 기간이 필요했죠. 김민재는 맛 분석 장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맛의 균형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리고 옆방에서는 특수한 라임향 추출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반 라임향은 인공 감미료와 만나면 이상한 뒷맛을 남깁니다. 우리는 라임의 분자 구조를 변형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죠. 이 기술만으로 특허 1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블라인드 테스트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콜라를 맛보고 평가했죠. 벽에 걸린 차트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코카콜라 제로보다 펩시 제로 라임의 선호도가 70%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나요? 제 질문에 김민재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펩시는 초기에 우리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인들의 입맛은 다르다. 미국 소비자들은 다른 맛을 원한다고 생각했죠. 아시아 시장이 미국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국의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죠.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민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은 소비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코카콜라, 스타라이트와 펩시 제로, 라임의 차이점. 전자는 마케팅에 의존했고 후자는 실제 맛의 혁신에 집중했죠. 미국 기업들이 잊어버린 것. 결국 소비자는 맛으로 선택한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했습니다. 콜라의 나라에서 온 저널리스트가 한국에서 콜라의 미래를 발견했다니. 미국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닌 미국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LA로 돌아와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코카콜라의 악몽 한국이 만든 펩시가 콜라 세계를 바꾸다로 정했죠. 한국에서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의 개발 과정, 김민재의 인터뷰,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기사를 편집장 데스크에 제출했을 때 예상했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마이클, 이건 출판할 수 없어. 코카콜라는 우리 최대 광고주 중 하나야. 게다가 미국 펩시도 불편해할 내용이잖아. 편집장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힘주어 반박했죠. 그래서 진실을 숨겨야 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음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의 혁신 부재,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관한 이야기죠. 경론 끝에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기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한국의 음료 시장 성장이라는 중립적인 각도로 다시 쓰라는 것이었죠. 그건 진실의 절반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시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고민을 이미 알고 있었죠. 마이클, 당신은 항상 진실을 추구해왔잖아요. 20년 커리어 동안 타협 없이 사실만을 전했죠. 지금 왜 멈추려고 해요? 제시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큰 결심을 했죠. CNN에 제출한 기사는 편집장이 원하는 대로 수정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전체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펩시를 어떻게 구했나 제로 라임의 비밀로 정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미국 음료 기업들의 혁신 부재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코카콜라, 스타라이트와 같은 실패한 마케팅 전략, 미국 펩시가 한국의 아이디어를 거절한 오만함,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이 음료 시장의 리더 위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담았죠.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CNN에서의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들, 시청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미국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도록 자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저는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남긴 이 말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파장만 기다리면 됐죠. 그리고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빨리 다가왔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잠든 사이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죠. 48시간 만에 조회수 150만을 돌파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샵제로라임 혁명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팬들은 배신자, 외국 제품 홍보꾼이라고 비난했지만 대다수는 제 용기를 칭찬했죠. 특히 펩시콜라의 맛을 아는 젊은 층에서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말했네요. 미국 음료 회사들은 진짜 혁신 대신 마케팅만 늘리고 있어요. 한국 제품 먹어봤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K-팝처럼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월마트와 타겟의 구매 담당자들이었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달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에 정식 수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펩시 미국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시장의 혁신을 인정하고 미국에도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한편 코카콜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제 영상이 실제로 거대 기업들의 전략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웠죠. CNN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해고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당신 영상이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펩시 제로 라임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진행할 의향이 있나? 제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단순히 한 제품이 아니라 왜 한국 소비자들이 음료 시장을 바꾸고 있는지, 미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헤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특집 다큐멘터리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CNN 카메라팀과 함께였죠. 김민재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씨, 덕분에 펩시 글로벌 CEO가 다음 주에 우리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당신 영상이 우리에게 큰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의 혁신과 미국 소비자 사이의 가교.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음료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롯데칠성과 펩시의 글로벌 기술 협약 체결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이 미국에 정식 출시된다는 내용이었죠. 한인 마켓에서만 구할 수 있던 제품이 이제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출시 첫날 LA의 한 월마트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새벽부터 줄을 선 소비자들.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펩시 제로 라임을 구매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부터 기다리셨어요? 줄 맨 앞에 서 있던 65세의 백인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당신 영상을 봤어요. 30년간 콜라만 마셨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내 나이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드문 일이에요. 그는 처음 마셨을 때의 표정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샵제로라임 첫 모금 챌린지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소셜미디어를 강타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처음 마시는 순간의 놀란 표정을 촬영해 올리는 트렌드였죠. 매장 매니저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픈 2시간 만에 첫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이폰 출시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CNN에서 생중계를 하는 동안 펩시 미국 본사의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롯데칠성과 글로벌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더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로 접근하겠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펩시 제로 라임은 미국 제로콜라 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했습니다. 역대 어떤 신제품보다 빠른 성장이었죠. 코카콜라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음료업계는 전례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지켜본 변화는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음식도 맛있고 드라마도 재밌고 이제 음료까지 뛰어나네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콜라의 시대가 왔나 봐요. 소비자들의 이런 반응은 미국 음료 기업들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콜라, 시장에서 한국의 혁신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정식 출시 1년 후, 제 다큐멘터리 콜라, 혁명 한국이 바꾼 세계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 제품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 음료 시장을 재정의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김민재 연구원은 미국 음료협회에서 올해의 혁신가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였죠. 시상식에서 미국 음료협회 회장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콜라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에서 온 혁신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재와 그의 팀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김민재의 수상 소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상은 한국인의 끈기와 섬세함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2300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이 제품처럼 한국은 항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펩시 글로벌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연구소를 단순한 지역센터가 아닌 글로벌 혁신 본부로 격상시킨 겁니다. 이제 펩시의 모든 신제품은 한국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까지 생겼죠. 미국 본사가 아시아 지사에 이렇게 권한을 넘긴 경우는 펩시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코카콜라도 충격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규모 연구시설을 설립하고 한국인 연구원들을 대거 채용했죠. 코카콜라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혁신 문화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 맛에 대한 타협 없는 추구, 그리고 소비자 피드백을 제품에 반영하는 속도가 놀랍습니다. 롯데칠성의 새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전 세계 음료업계 리더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펩시 글로벌 CEO의 연설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매일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배워 글로벌 시장에 적용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음료 회사의 전략 변화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서구 중심,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식 혁신 펩시 제로 라임 사례 연구라는 수업이 개설됐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한국의 제품 개발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LA의 한 카페에서 제시카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네요. K-팝,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비즈니스, K-혁신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 잠재력이 있었어.
다만 세계가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지. 이제 그 시간이 왔네. 우연히 마신 한 모금이 제 인생을 바꿨고 그것이 세계 음료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가 한국의 혁신을 인정하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맛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산업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고 한국은 그 사실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콜라 한 모금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게 된 토마스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음료에 대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